시험이 코앞이라면 정답을 잘 고를 수 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모의고사와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영상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시면 더욱더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고퀄리티의 영상이 제작되어 이 영상은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쉽게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시험 칠 때 정답을 잘 골라서 단번에 합격하세요. 1번.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세포가 노화된다. 2. 면역 능력이 저하된다. 3.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4. 회복 능력이 저하된다. 5.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 3.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노인이 되면 잔존 능력이 저하됩니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서는 잔존 능력의 저하와 비가역적으로 진행,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최대 능력에서 일상 능력을 뺀 게 잔존 능력이죠. 긴급 상황 또는 운동할 때 사용하는 능력과 일상생활할 때 사용하는 능력의 차이를 잔존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긴급에서 평상시를 빼고 남은 게 잔존이에요.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되어 가역적이다와 비슷한 단어가 가변적이다인데요. 잘 바뀌고 잘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부정의 의미인 비를 더하면 비가역적인데요. 그래서 비가역적은 쉽게 바뀌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뜻해요. 인간이 성장한 이후 계속 늙는다는 것은 바뀌지도 막을 수도 없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무엇일까요? 치매 중풍 등으로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는 상태일 때 가정과 같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한다. 입소자 9인 이내의 시설이다. 1. 양로시설. 2. 노인 공동생활가정. 3. 노인 요양시설. 4.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5. 방문 요양. 정답은 4.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여기서는 가정과 구인이 정답을 찾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3번.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다. 2.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편의를 제공받는다. 3. 낮 시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4.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단기간 보호한다. 5. 노인이 거주할 곳을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다. 정답은 1. 입소자 10인 이상의 시설이다입니다. 보기 2번은 가정에서 생활이니까 방문 요양 내용이고요. 보기 3번의 낮 시간은 주야간 보호예요. 보기 4번은 단기간이 키워드니까 단기 보호겠고요. 보기 5번은 분양 임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노인복지주택이에요. 4번.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방문 요양. 2. 방문 목욕. 3. 주야간 보호. 4. 단기 보호. 5.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틀린 답이에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이에요. 시설 문제 정답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교재를 그냥 외우면 어렵죠. 여기 도표의 녹색 글자가 정답의 키워드예요.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요. 양로시설은 시설 입소 급식 편의가 키워드예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으니 키워드고요. 노인복지주택은 분양 임대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복지시설을 볼까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의료복지시설인데요. 시험 문제에 10인 이상 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면 노인요양시설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9인 이내 19라는 단어가 있으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정답이겠고요. 시설은 10인 이상, 가정은 9인 이내. 그래서 외울 때는 시옷을 기억하세요. 시설 10인의 시옷이 많죠. 가정은 가족, 식구 할 때 9. 그래서 9인 이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쉽겠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는데요. 가정에서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방문요양이고요. 방문해서 목욕이라고 하면 방문목욕이 정답이겠죠. 주간 야간 일정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주 야간보호가 정답이에요. 단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단기보호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노인교실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고요. 자율여가 활동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시험 문제의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주 야간 보호를 정답으로 고르면 되고요. 주간에 입소 야간에 입소라고 해도 주 야간 보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기간 입소라고 하면 단기 보호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단기 보호. 시간은 주야간, 기간은 단기 보호. 시간은 주야간, 기간은 단기 보호. 시간은 주야간, 기간은 단기 보호. 5번.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2. 60세 미만의 파킨슨병 환자. 3.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 4. 신체 활동이 가능한 90세 노인. 5.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결핵 환자. 정답은 2. 60세 미만의 파킨슨병 환자가 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요.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급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라 등급을 받아야 돼요. 90세라도 신체 활동이 가능하면 급여 대상자가 아니겠고요. 65세 이상이 아니라면 신체 활동이 어렵다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이 아닌 다른 일반 질환이라면 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에서 급여를 서비스로 이해하면 쉬워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잠깐 며칠이나 한두 달이 아닌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등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65세 미만이라면 일반 질병은 해당하지 않고 노인성 질병에 국한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성 질병, 일반 질병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이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워도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것이죠.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니까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만 해당됩니다. 65세 이상은 치매, 파킨슨,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반 질환이라도 6개월 이상 신체 활동이 어렵다면 급여 대상자예요.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 일반 질병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6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파킨슨병. 2. 혈관성 치매. 3. 뇌내출혈. 4. 뇌경색증. 5. 디프테리아. 정답은 5. 디프테리아입니다. 치매, 파킨슨, 뇌졸중은 노인성 질환이에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면 뇌경색이고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해요. 7번.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해서 최종 판정을 하는 곳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공단. 2. 병원. 3. 보건소. 4. 등급판정위원회. 5.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으로 판정. 정답은 4.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줄여서 공단이라고 해요.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해서 조사한 다음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으로 1차 판정을 해요. 1차 판정 결과서인 조사 결과서에다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해요. 1차 판정은 공단,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 1차 공단, 최종 등급판정위원회. 외울 때는 1차 공단, 최종 등급판정위원회. 그래서 일단 최종 등판, 일단 최종 등판, 일단 최종 등판.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일까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의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주야간보호. 4. 단기보호. 5. 기타 재가급여. 정답은 5. 기타 재가급여입니다. 기타 재가급여는 용구가 키워드예요.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로 나눠요.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연금급여 이렇게요. 재가급여. 그러니까 재가 서비스의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기타 재가급여의 키워드는 용구예요. 기타 재가급여는 휠체어, 침대 등 복지용구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예요. 기타 재가급여는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그래서 외울 때는 기타용구, 기타용구, 기타용구.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재가급여, 재가서비스고요.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설급여, 시설서비스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서비스 대신 현금으로 드려요. 이것을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요.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런 세 가지 경우예요. 도서, 그러니까 섬이거나 벽지,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리 있는 곳은 요양기관이 너무 적으면 요양보호사의 방문 자체가 어렵고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도 방문이 어렵겠죠. 신체, 정신,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노인이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수발을 들게 되죠. 9번. 재가급여의 종류 중에서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1. 기타 재가급여. 2. 단기보호. 3. 주야간보호. 4. 노인요양시설.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3. 주야간보호입니다. 보기 4번과 5번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죠. 보기 1, 2, 3 중에서 보면 주야간보호가 시간이라는 키워드에 해당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재가 서비스인데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가 왜 재가급여일까요? 집이 아닌 곳에 가서 보호를 받는데 시설급여 아닌가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가 재가급여인 이유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등급을 받고 가정에서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예요. 대상자는 재가급여를 받거나 시설급여를 받는 것이지 재가급여도 받고 시설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시설에 있는 대상자는 시설에서 24시간 케어를 받는데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재가급여 대상자가 하루에 몇 시간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보호자가 해외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대상자를 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살필 수 없을 때 재가급여 대상자는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라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재가급여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10번. 특별연금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3. 특례요양비 건강보험료 4.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보험료 5. 가족요양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정답은 2.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시설 또는 가정에서 케어하는데요. 시설에서도 가정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드린다고 했었죠. 이것을 특별연금급여라고 하고요. 특별현금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1. 가족요양비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있어요. 11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에 살고 있는 노인이라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기 어려워 가족이 수발을 들고 있다. 1. 가족요양비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 간병비 4. 특별현금 간병비 5. 방문요양비 정답은 1. 가족요양비입니다. 섬과 가족 수발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노인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벽지 지역이거나 도서 지역이라 장기 요양기관이 너무 부족하면 요양보호사가 수발을 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족이 직접 수발을 들게 돼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대신에 월 15만 원을 현금으로 드려요. 이게 가족요양비예요.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복습하면서 쉽게 외워볼까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요약해볼까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급여는 서비스로 읽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특별현금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외워볼까요? 장기요양급여는 특별현금급여,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래서 특별시가, 서울특별시가로 외우세요. 특별연금급여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가 있고요. 외울 때는 특급간병 특례가족, 특급간병 특례가족, 특급간병 특례가족. 교재에서 특례요양비의 설명은 조금 어렵죠. 이것은 사회복지법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교재에 옮겨 적었기 때문인데요. 시험 문제에 장기요양기관이 아닌과 현금급여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특례요양비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외울 때는 특례장관 아닌 현금, 특례장관 아닌 현금, 특례장관 아닌 현금. 시험 문제에 도서 벽지 천재지변, 수급자의 사유로 가족에게 급여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족요양비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외울 때는 도벽천재가족, 도벽천재가족, 도벽천재가족. 외워볼까요? 특례요양비는 특례장관 아닌 현금, 특례장관 아닌 현금, 특례장관 아닌 현금. 가족요양비는 도벽천재가족, 도벽천재가족, 도벽천재가족. 12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한다. 4. 재가급여를 이용한 대상자 본인이 10%를 부담한다. 5. 시설급여를 이용한 대상자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정답은 4. 재가급여를 이용한 대상자 본인이 10%를 부담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재가급여는 15%를 개인이 부담해요. 독립회계, 통합징수. 여기서 한 가지만 잘 외워볼까요? 통합징수는 통수, 통수, 통수. 대상자가 시설을 이용하면 청구된 금액에서 20%만 내고 가정에서 이용하면 청구 금액에서 15%만 내면 돼요.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주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인데요. 비급여 항목은 누구나 전액 내야 돼요. 외울 때는 시설 20, 재가 15, 저희 40, 60, 기초 무료, 전액 냄 비급여, 그래서 전액 냄 비급여. 13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나. 모니터링 실시. 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라.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마. 서비스 제공. 1. 가마다 라나. 2. 나마다 라가. 3. 다마나 라가. 4. 라가다 마나. 5. 마가다 나라. 정답은 4. 라가다 마나예요. 신청하고 계획하고 계약한 다음 제공하고 모니터링해요. 외울 때는 신청계획 약공모, 신청계획 약공모, 신청계획 약공모. 14번. 대상자가 약을 타다 줄 것을 요구할 때 적절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1. 서비스 시간에 대상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2. 서비스 시간 안에서 최대한 요구를 이행한다. 3. 서비스 시간에 급여 내용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4. 요양보호사의 약을 타러 가면서 같이 타온다. 5. 재가 요양은 집안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답은 1. 서비스 시간에 대상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집에 없으면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요. 대상자와 집 밖으로 걷기 운동을 하러 나갈 수도 있고 휠체어에 태워서 장보기, 동사무소, 은행, 병원, 약국 등 함께 다니며 동행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를 집에 두고 요양보호사 혼자 약국에 가서 약을 타온다거나 장보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대상자를 모시고 병원에 간 김에 요양보호사도 진료를 받는 것은 어떨까요? 대상자가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을 때 기다리면서 같이 침 시술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안 됩니다. 특히 병원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잖아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에 업무 시간에 개인 일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업무 시간에는 대상자와 관련한 것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5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무엇일까요? 틀니와 휠체어가 필요하지만 노인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1. 유기. 2. 방임. 3. 신체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2. 방임에 해당됩니다.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고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만들거나 배회하게 만드는 것, 부양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유기에 해당해요. 방치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들고 거동이 불편한데 간병을 소홀히 해서 악취, 욕창, 염증이 발생되는 것,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같은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방임이에요. 집안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통제하는 것은 신체 학대에 해당됩니다. 시험 문제를 잘 읽어보면 경제력이 있는 노인의 것을 뺏는 것은 경제적 학대고요.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에요. 돈 문제가 출제되면 경제적 학대일까요? 방임과의 차이는 뭘까요? 쉽게 이해하려면 경제적 학대는 주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받아야 하는 것을 갈취하는 것이고, 방임은 경제력이 없는 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말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하거나 행동으로 정서적 고통을 주는 것이 정서적 학대인데요. 여기서의 행동은 대상자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행동이 아닌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대상자가 정서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정서적 학대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노인과의 접촉을 깊이,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 방해, 말로 위협, 감정 상하게 하는 행동,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16번. 옴 관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세탁이 어려운 물건은 3일간 햇볕에 널어둔다. 2.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치료용 약재를 바른다. 3. 신경 독성이 없는 약은 얼굴과 머리에 바를 수 있다. 4. 접촉했지만 무증상이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5. 내이와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4. 접촉했지만 무증상이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가 틀린 답이에요. 옴은 증상이 있던 없던 접촉한 사람 모두 동시에 치료를 받도록 해요. 옴 진드기는 밤에 활발하기 때문에 밤에 치료약을 바르고 8시간 후 아침에 씻어내요. 옴 진드기 치료약 중에 린단 로션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는 바르지 않고요. 크로타미톤 크림은 얼굴 머리에 바를 수 있고 유화도 바를 수 있어요. 옴 밤에 활발, 밤에 치료약 바르고 뜨거운 물로 세탁한 다음 3일간 사용하지 않아요. 외울 때는 밤 바르옴 뜨삼, 밤 바르옴 뜨삼, 밤 바르옴 뜨삼, 밤 바르옴 뜨삼. 17번.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 독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7일 정도 업무를 쉰다. 3. 노로바이러스 예방은 굴 등 어패류를 익혀서 먹는다. 4. 옴 환자의 옷 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것은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5. 머릿니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착용한 물품은 소각한다. 정답은 5. 머릿니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착용한 물품은 소각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치료하기 2일 전에 착용한 것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되겠습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요. 머릿니를 예방하려면 대상자가 치료하기 2일 전에 착용한 물품을 뜨거운 물로 세탁해요. 그러면 당연히 1일 전에 착용한 것과 몇 시간 전에 착용한 것도 다 고온에 세탁해야 되겠죠. 일주일 전에 착용한 것은 고온으로 세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이유는 머릿니는 사람을 떠나서 2일 정도는 살아있지만 사람을 떠나서 일주일씩은 머릿니가 살아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착용하고 만지지 않은 것까지 고온 세탁할 필요는 없겠고요. 살충 성분이 있는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잘 치료가 되겠습니다. 머릿이니까 2일. 외울 때는 머릿이는 2일.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을 계속 들으시려면 시험이 코앞이라면 6을 클릭하세요. 필기시험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공부하는데 좋았다면 좋아요,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